못 쉬었어요. 잘 쉬었지? 와, 지금 내 혼자 하는 거 아니지? 결석 안 하고 좋지요. 그래, 이거 들으면 좋아. 이게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끝까지 해가지고 당당하게 자격증 취득해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래요. 자, 162페이지 그죠? 4번. 현재 우리 금지행위 계속 갑니다. 개공 등의 금지 행위를 계속 가고 있어요. 페이지 162페이지 지금 4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개공사의 행위 중 이 법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은 그죠? 주택 청약 예금 증서의 매매를 중개를 하였다. 금지가 금지 아이가? 금지죠. 쌍방대리 금지고 미등기 전매 금지고 4번도 봐. 전매 자체는 금지인데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의 매매는 분양권 전매는 되잖아.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은 금지 아니죠.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했다. 많이 나왔대. 분양권 매매는 관계없습니다. 분양권이 중개 대상물입니까? 대상물 아닙니까? 아니가 야 누나야. 와, 이 와중에 분양권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거 정도 안 되면 마음 많이 아프다 누나야.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잖아 누나야. 중개 대상물. 장래의 건축물은 중개 대상물이잖아. 미안, 내가 잘못 들으면 미안하다 그니. 자, 중개 대상물이잖아. 근데 여러분, 당첨금도 중개 대상물로 보나 안 보나? 당첨권요, 당첨권. 아니지, 이건 입주권이 자기야. 입주권은 지위와 인가가 나눠지지만 당첨권은 건축물로 봅니다. 당첨권 통장을 이제 아파트에 신청해가고 당첨됐는가? 내 통장에 당첨됐는가 이가? 맞죠? 그러면 그게 분양권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당첨권은 중개 대상물이 돼요. 당첨권은 건축물로서 중개 대상물로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답은 그래서 우리가 4번 그죠?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그죠? 이거는 금정이 빠지죠. 이 법 제33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죠? 1번 개공사가 임차 의뢰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이건 금지가 금지야. 금지죠. 자신의 아파트 아이가 자기 소유 아이가 이런 식이단 말이야. 2번 개공사가 법정 보수의 최고액을 받고 별도로 이중섭의 그림 한 점을 받았으나 가품인 경우 내 입맛이 갈 줄 알았다니까. 속된 말로 그림 서문시장 그림인지 왜 알게 보고 그지 아니니까 금지입니다. 근데 금지입니다. 이렇게 보수 외에 일체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개공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관계없잖아요. 중개는 관계없잖아요. 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알아보면 가처분, 가압류된 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아니라도 중개할 수 있지요. 다만 공법상이나 사법상 이용이라든지 행위에 대한 제한이 따르겠죠. 고도라든지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에 제한이 따른다 뿐이지 중개는 당연히 되지. 그죠? 개공사가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그 자를 통해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 이거는 관계는 없나? 금지야 금지야. 금지죠. 무등록업자와의 협력행위죠. 그죠? 개공사가 거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거래 당사자의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 금지야 금지야. 당연히 금지죠. 그죠? 쌍방에서 맛을 한번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닌데, 그죠? 보면은 우리가 5번에 뭡니까? 5번 보면은 우리가 쌍방 대리 있잖아. 그죠? 이것도 보면은 계약 체결 시에 쌍방 대리하고 계약 체결 시에 일방 대리, 계약 체결 이후에 그자 계약 체결 이후에 그자 계약 체결 이후에 뭐다 쌍방 대리. 그자
계약 체결 시에 쌍방대리는 금지가 금지 아이가. 그죠? 이거는 금지행위 해당이죠. 계약 체결 시에 일방대리는 금지가 금지 아이가. 이거는 금지행위의 미해당입니다. 미해당이죠. 금지행위 미해당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라도 쌍방대리는 금지. 이것도 뭐다? 금지에서 빠집니다. 뭐뭐냐 그치? 금지에서 빠집니다. 결론에 가면은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이유는 어느 한쪽의 이익을 저해야 할 요소가 있다 보는 거야. 근데 계약 체결 시에는 일방대리는 되느냐? 왜 금지 아니냐? 한쪽이 앉아있기 때문에 빳빳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계공이 운신의 폭이 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금지에서 빠지고, 계약 체결 이후는 쌍방대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 체결 시에 뭐래요? 권리관계라든지 금액 이런 게 다 나쁘잖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계약 체결 이후에 쌍방대리는 뭐 사자로서 즉 심부름하는 거잖아. 중도금 잔금을 뭐 대신 받아주는 거자. 뭐 심부름하는 정도에서 그치인 것이지 굳이 뭐 권리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직접 개입하는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고려 보시면 돼요. 깔끔하게 됐죠. 고려 보면 되겠고. 나머지 6번 뭐 다 7번 뭐 보면은 7번은 못 가. 그자면 옳은 것을 봐야 다 보겠다. 그러면 자, 계공사가 의뢰인에게 단 한 번에 뭐다 직접 거래를 한 경우는 금정에 해당한다. 대상물의 매매는 업으로만이 금지지만 직접 거래는 일례성도 금지. 아까 여기서 적었지, 그자? 일례성도 금지야, 그자? 직접 거래는, 그자? 2번 계공사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함에서 원칙적으로 쌍방대리는 금지되지만 계공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뭐다? 그러하지가 아니하다. 그자? 금지야 이가. 금지지, 그자? 우리가 본인의 허락이 있다 하더라도 쌍방대리는 금지입니다. 계공사가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은 보수의 합산액이 법정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나? 쌍방으로부터 받은 보수의 합산액이 법정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야, 입맛 싹 간대요 완전 이거 맞나 틀리나? 맞는 말 같나? 이거 틀렸대. 아니 각각이 아니고 누나야. 아니야. 합산액 일방한테 받는 게 초과만다. 일방이. 자, 이 말이 뭐냐면, 야, 이 질문은 까딱하면 넘어가. 나도 못 넘어가겠대. 순간에 읽을 때, 이거 3번 하겠습니다. 답지 5번 돼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 뺏기나 싶어. 다시 봤다니까. 뭐냐면, 이 말이야. 내가 요 혁신한테 뭐다, 그 주택 열렸다. 혁신한테 0.9 아이가. 보라한테 0.9까지 받을 수 있잖아. 근데 혁신한테 만약에 0.5로 약정할 수 있잖아. 그럼 보라한테 뭐다, 0.9 플러스 0.4 해가지고 뭐다, 1.3을 받을 수 있나 보다.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쌍방으로부터 합산액이 아니고 일방으로부터 합산액이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야 돼. 이해되나, 그자? 내가 그러니까 혁신 이 친구한테 뭐다 0.1을 받았다. 그때가 보라한테 뭐다 1.7을 받을 수는 없잖아. 보라한테는 0.9가 맥스야. 이 친구 말을 하면 오고 양쪽 다의 합산액만 뭐다 1.8 아니면 된단 말이야. 아니다 말이야. 양쪽 다가 아니고 뭐다 일방한테 그 합산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뭐 먼저 같이 일방한테. 이 설명 이해되지? 자, 다시 한번 말할게. 0.9니까 1.8 범위 내는 맞긴 맞잖아. 그런데 내가 보라한테 0.7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 혁신한테 1.1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도 1.8 범위 내는 맞잖아. 그리고 이건 위법이단 말이야.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요율을 초과하면 안 돼. 야는 전체만 초과 안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 틀리는 거야. 오케이? 설명이 대충 이해되지요? 그 말입니다. 아, 입맞으면 멋있다. 쌍방으로 받은 보수의 합산액이 법정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하면 한다. 일방으로 받은 보수의 합산액이 법정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일방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야말로 뭐고 토탈만 초과 안 하면 된다 이 말 아이가. 어느 번 맞는 말 그때. 어느 번 맞는 그죠? 어느 번 맞는 말 어느 번 맞는. 지금 여러분들이 답지가 5번 돼 있어야 그렇지. 아니면 3번에 그대로 브레이크 걸고 답 안 되가 얼마나. 아닐까? 그게 처음부터 알았나? 우리 혁신적이네. 이노베이션, 혁신. 야, 대단하대. 좋다, 그자?
그래 혁신 되겠다 진짜로. 느낌 좋다. 보라는 바로 되더나 이거? 보라야 바로 되더나? 장고 들어갔지 솔직히. 그렇기라 그죠. 네 번째, 계공사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모르고 그로부터 의뢰를 받았더라도 이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된다. 맞나 안 맞나? 그 모르고 있었던 관계 없잖아요. 여태 적어서 입증은 누가 하노? 입증은 계공이가 있다는 거래 당사자가. 그런 것도 안 되나? 자, 잘 봐. 그렇지요. 뭔가 우리 중개법에서 있겠잖아요. 뭐를 혜택을 보려면은 혜택을 보고자 하는 그자가 입증해야 되지. 그 상대방이 입증을 왜 해주겠어요? 그죠?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도 그 입증은 계공이 하나, 이때는 거래 당사자가 하나. 이때는 거래 당사자가 한다 이 말이야. 거래 당사자가. 계공이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지가 지 잘못을 입증해 줄 필요성이 뭐 있는 말이냐. 맞지 그죠? 고려 보시면 되겠죠. 5번 계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말하여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된다. 맞나 맞나? 맞지 그죠? 별거 없고. 자 8번 9번 중에 9번도 한번 이건 가볍지만 알아놔야 되죠. 아까 우리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 제재 받잖아 그죠? 보수초가 1-1입니다. 무등록업자 협력 1-1입니다. 기망행위 1-1입니다. 권리변동 이게 투기조장아요 그죠? 이거는 뭐다? 3-4입니다. 대상물의 매매업 이거는 뭐다? 1-1입니다. 답은 4번 바로 나오죠. 이런 것들. 다음 10번째 이 법상 계공사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당해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에는 거래상 중요 사항의 당해 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근데 이거 와 읽었노 이거? 참나 당연한 말이죠. 계공사가 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를 알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경우 금지행위다. 당연한 말이고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도와준 대가로 금전에 대해서는 이 법상 보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지? 권리금은 이 법상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계공사가 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보수를 받은 경우 초과 보수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를 않는다. 맞나면 틀리죠. 이게 법률적 착오로 안 보겠다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게 지자체의 조례를 잘못했는 것은 우리 법률적 착오는 뭐다? 우리가 취소되잖아, 그죠? 이건 그때 이게 실제로 이거는 뭐다? 법률적 착오를 안 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지 행위면 제재를 묻겠다 이 말입니다. 4번 틀립니다. 보수 법정 한도를 초과해 나오는 당자 수표를 받은 경우 당자 수표가 사후에 부도 처리되더라도 초과 보수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맞나 맞나? 맞지 그죠? 그래 맞지. 그래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봐. 얘도 봐. 속된 말 두 가지 다를 해석할 수 있겠지. 당자 부도 안 나와서 받을 놈이야 이 새끼 그죠? 맞잖아. 그래 하지 말고 시험 칠 때 헷갈리니까 이 판례 자체가 딱 나와니까 시험 칠 때 맞추겠지만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계약 체결 시에 보수를 초과받잖아. 무조건 금지범 돼. 그 이후에 부도 뭐 양심의 가책 미안함 다 금지야. 다 금지. 양심의 가책 느끼는 것도 처음부터 안 받았겠지 그죠? 너무 새끼 그죠? 본강사 나도 받을 놈입니다. 당연히 받지 나는 그죠? 당연히 받습니다. 근데 최소한 저는 사기는 안 칩니다. 최소한대로 그죠? 최소한. 참 친구 중에 한 명도 그래. 좀 이 새끼 사자인데 그 주변 친구들이 모른다. 그 친구가 또 그렇게 또 잘 노니까 또 거기에 또 가가 인기 좋다. 인기 좋아가. 나는 그 친구의 각을 알잖아, 그자. 근데 참 얘기해줘야 되는 말이다. 요즘 갈등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속도 상하고 이래가지고 또 혹시 또 그 주변 친구도 또 당할까 싶어가지고 또 그자. 참 세상 사람 관계가 어려워요. 있는 뭐 새끼. 근데 아들 볼 줄 그래 모르나? 나는 느낌이 오던데 눈매라 이런 거 한번 알아보니까. 그 친구 아니까 그냥 아주 한리알고 잘 놀거든. 근데 이래 한번 물론 뭐 나는 그 상황을 직접 지켜봤으니까
딱 이래 이미 다안 상태니까 간사를 보고 뭐 능매가 이런 것들이 쫙 거래 해먹게 되면 그 친구들 모르는지 막 인기 좋다 막 금방 말하면 아들 막 뿅뿅 간다 막 지금 뭐 거의 뭐 교주다 교주 완전히 그 사업하는 것보다는 사람 상대 많이 봐서 알긴데 그죠 모르대 보겠네 참 신기하대 맞다 열길 물속아라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근데 언젠가는 벌 받습니다 언젠가는 남의 눈에 좀 피눈물 나면 눈물은 지 눈에 피눈물 나면 언젠가는 받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친구 다시 그랬는데 그걸 아직도 해결도 안 해주고 이것도 다시 일하니까 그죠 어쨌든 좀 그래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12번째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자 봅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기가 찬다 기가 차 금지가 금지 아이가 그 말도 참 좀 거창하지 문구점이 뭐고 문구점이 없어비 그러 아이 짜서 기출 몇 해고 23회 한 7년 전에도 문구점이 사양길이 싶은데 왜 이걸 예를 들었겠노 그자 지금 문구점 안 될걸요 지금 잘 되는 게 진짜 별로 없대 진짜로 지금 제일 잘 되는 거 아마 인터넷 막 이런 거 위에 운 좋게 뚫고 나가면 좀 잘 될 것이고 잘 되는 게 별로 없다 하죠 그자 뭐, 예? 뭐? 다이소 다이소 그것도 일본 거라면서 나도 그 솔직히 아니면 지분이 있잖아 솔직히 그죠 그 좋은 거 아니야. 사실 나도 그렇게 애국자는 아닌데 맥주 살 때 어젯밤에도 이제 대구 수업이니까 아무 집에 오면 10시밖에 안 되잖아 그죠 10시 10분이 만나 가요 9시 50분 40분 마치면 집에 오면 10분 더 걸리나 어제 상인동 수업인데 쭉 한데 가지고 그 편의점 가서 살 때도 그죠 뭐 꼭 그렇게 애국자는 아닌데 요즘 잘 안 팔더라 그 일본 맥주 이름 가면 또 특정 가면 그안 판다 하면서 그죠 그래 그 이름 그 카드 그안 판다 하면서 잘해 나도 그 안 산다 할게네 그죠 큰 애국자는 아니지만도 캔맥주 세견 부자티만도 아따 그것도 디더라 디더라 큰 거 먹이는 못 쓰니까 몰라 소주만 또 소주 못 내렸는데 이 중독 끝에 술도 이거 왜 먹는지 알아요 여러분 술 좋아서 먹는 거지 게르바서 뭐 게르바서 뭐가 참 또 안 믿어봐라 또 게르바서 먹는다 게르바서 그래도 참 얼마 6, 7년 동안은 이런 생활을 견뎌냈기라 6, 7년 지나면 좀 뭐 안 되겠나마는 자 봅시다 자 법인 대표점이 문구점은 관계없지 자기야 14조에 문구점 경영하는 게 어딨노 직접적인 경영을 뭐하는 거 이사업체라 도배업체 이걸 뭐한다 했지 문구점은 없잖아 그지 분양대행업은 떼고 또 임대관리업은 또 되지만 분양업이나 또 임대업은 또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경험이 6개 안 되겠다 그 미안하다 그죠 오히려 14조 그 업무밖에 뭐 하잖아 경업을 그죠 문구점을 직접 운영은 뭐 하겠지 그래 맞네 담배포도 뭐 합니다 맞죠 이거 담배포 없잖아 그게 14조에 반드시 하겠네 그죠 잠깐 오히려 법인은 뭐다 그 14조 1항하고 2항 그 6개밖에 뭐 한단 말이야 중개 외에는 그 외에는 전부 뭐 한다 보면 되잖아 당연히 문구점 뭐 하지 당연히 뭐 하지 그죠 2번 법인인 개공사가 상가 분양 대행에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원을 받는 경우 금지가 금지 아이가 금지하지 상가 분양 대행은 이 법상에 뭐다 우리가 그 중개대 상무라고 관계 없잖아 그죠 그래서 관계 없습니다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 이건 직접 거래 그죠 3번은 금지겠고 네 번째 개공사가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아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다른 개공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이거는 뭐다 당연히 금지야 금지 아이가 금지 아니죠 처에 뭐 배우자 좀 금지 아니잖아 그죠 네? 뭐가요 아니 개공사가 자신의 아들이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공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경우는 직접 거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들 것을 이거 직접 거래 아니죠 그것도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왜냐면 내 소유가 아니잖아 누나야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배우자 거도 직접 거래 하면 아들하고 배우자 못 다루노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아들이 야 이거 네 거다 해놓고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된 것들은 당연히 직접거래지. 우리는 명의를 본단 말이야. 명의를. 자신의 소유 것을 넘기는 것이 직접거래고 타인의 소유 것을 땡겨오는 것이 직접거래지. 아들의 명의는 내 명의가 아니잖아요. 뭐 말이냐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거래 안 보겠다 이 말이야. 배우자 명의 된 것도 뭐다 직접거래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말이냐겠죠. 그래 보시면. 다음 계공사가 거래 당사 일방을 대리하는 것도 당연히 이건 직접거래에서 빠지죠. 3번만 금지고 됐고 마지막으로 13번 틀린 것은 4번인데 계공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금지는 효력이 나오네. 효력 규정이 티나 다행이다 그죠? 단속 규정입니다. 잘 나왔네 시험에 그죠? 이거 좀 중요하대 어렵기도 하고. 왜 단속 규정이 알겠죠?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잖아요. 그리고 단속 규정에 불과하지 효력 규정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일하게 금지행위 중에 예외적으로 효력 규정 한 게 있는 게 뭐고? 초과 보수. 초과 보수는 효력 규정인 거야. 왜? 초과받은 보수가 단속으로 끝나나 무효잖아. 초과받은 보수는 무효다 이 말. 무효. 뭐 먼저 알겠죠? 그래 보시고. 다음 169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야. 중개보수 및 실비. 그죠? 지금부터 차분하게 중개보수부터 들어갑시다. 중개보수. 이건 아마 두 문항 정도가 고정 출제됩니다. 한 문항은 이론, 한 문항은 계산 문제. 계산 문제라는 단어를 쓰니까 상당히 거창해 보이는데 수화가 아니고 산수. 연산 알죠? 연산 문제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도 필요 없다. 빼기도 하면 되겠네. 차액 수수료 되고 더하기도 되겠네. 쌍방이니까 그냥. 곱하기도 쌍방. 나누기도 뭐 내게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문제지. 그것도 아주 1단이나 2단위 정도지. 100단위도 없습니다. 상당히 걱정하지 마시고 봅시다. 1번 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하지만 행사는 완성. 적을 필요 없는 조문까지 나왔는데 제가 수업 중에 그대로 뺏겼죠. 보수 청구권의 발생은 뭡니까? 의뢰시가 완성시가. 발생은 의뢰시지만 인마이 포켓 내놔라 행사는 뭐다? 완성시입니다. 인마이 포켓 행사는 뭐다? 완성시입니다. 2번 중개 완성 전이라도 보수 청구권은 뭐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다. 맞나? 맞습니다. 이건 중개 보수도 채권입니다. 채권 양도가 되나 안 되나? 되지요. 그죠? 당연히 됩니다. 이것도 수업중에 노트 필기 여러분 가지고 있지요. 다 적어놨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 쌍방이 각각, 그리고 채권이 되면 양도 가능 다 적어놨습니다. 3번 계공사의 고의 또는 가실로 거래 당사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나 취소, 해제된 경우는 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 맞나? 맞죠? 이건 이래 하면 잡아줘야 돼. 계공사의 가실로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되는 경우 이때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양말이 턱까지 될 수 없다 했잖아. 근데 의뢰인의 가실로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는 청구권 인정되나 안 되나? 이건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내가 설마 여러분한테 지금 타이밍에서 묻겠나? 아이가 여러분 그레이드가 있지. 고개를 드시고 만약에 이랬던 점을 해야 되노?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었을 경우 보수 청구권이 인정된다가 맞나? 인정 안 된다가 맞나? 자, 잘 다시 한번 묻겠어요. 계공은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었을 경우 보수 청구권이 인정된다가 맞겠나요? 안 된다가 맞겠나요?
그렇지. 저러시 해야 되지, 누나야. 된다, 안 된다, 그 자체를 말하면 안 되지요. 저는 뭐라 했어요? 누구의 가실인가를 전제를 안 달았잖아요. 맞잖아. 그냥 계약 체결 이후, 뭡니까, 보수, 가지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만 됐다 했지. 개공사 잘못으로 해제됐는지, 의뢰인 잘못으로 해제됐는지, 그 전제를 안 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틀리는 거,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 잘못인 경우는 인정 안 된다 봐야 되고, 의뢰인 잘못은 또 인정된다 그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169페이지는 3번. 예? 현재 3번은 개공사의 가실이니까 청구거리 소멸도 맞긴 맞죠, 그죠? 4번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한 개공사라도 그의 잘못 없이 매매계약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면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거 있다 그랬죠, 이 판례가 있겠잖아. 거래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나 안 되나? 오히려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건 행사할 수 없다 있습니다. 5번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은 중개보수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훌륭하지, 그죠? 2번 이 법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그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뭡니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또는 시도의 조례로 한다. 맞나 안 맞나? 즉 시도 조례 맞나 안 맞나? 맞죠? 주택의 중개보수는 매매교환 1천분의 9 밑에 임대차는 1천분의 8 맞습니다. 상가보수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약정이가 2번에 4번 달아놔야 돼요. 이건 요 말입니다. 주택의 매매교환이 뭐란 말입니까? 주택의 매매교환이 뭡니까? 이거는 뭐다? 0.9% 범위 내에서 뭐다? 시도조례고, 임대차는 뭐예요? 0.8% 범위 내에서 둘 다 전부 다 국토부령을 이걸 빼야 돼. 국토부령 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여기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0.9%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고, 이것도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0.8% 이것도 뭡니까? 매매교환 임차는 뭐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뭐다? 0.9% 범위 내에서 뭐다? 약정.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뭐다? 0.9% 범위 내에서 약정.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 우리가 접근한 주택 외면 꺼내 보시고. 그렇게 상가는 주택 외지 않습니까? 0.9%는 맞는데 약정이지 시도조례와 관계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5번 개공사는 주택 외의 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보수의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의 표에 명시한다. 이 정말 별표하게 쳐놔라 이거. 5번 맞는 말 틀린 말이가. 이걸 시험에는 외자를 빼뿐단 말입니다. 기가 차제 틀린지 문제다 이 말이야. 주택 외인 경우에만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상한율을 기재하지, 주택은 등록까지 내주는 뭐다? 수수료 요율표 그대로밖에 못 받습니다. 주택 외자에 여러분 레드 쪼고 던져 놓으시고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주택 외인 경우만 이렇다 이 말. 주택 외인 경우에만. 지금 너언차는 거 아니지? 혁신 진짜 무섭게 따라오네. 잘한다 그래. 열심히 했네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 늦게 시작했는데 빨리 따라잡았다. 4, 5, 6, 7, 8 그래 한 5개월 같으면 4월부터 됐다면서 빨리 따라잡았다. 보라도 점수 좀 나오지? 시험 쳐봤나? 쳐봐야 되는지 좀 쳐봐야 돼. 한 반직이 나와? 중개법 한 반 나와요? 더 나오나? 아직 안 쳐봤어? 에이 쳐봐. 너는 좀 많이 나오지? 그래 잘한다 그래. 저는 그 똑똑하다. 누나도 한번 쳐봤어요? 쳐봐요 누나 이제.
안 그래 그도 쳐봐야 돼. 그게 자기의 그 현재의 위치 정도는 지금 좀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갖고 안 나더라도 분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어느 게 부족한지 또 자꾸 체크해봐야지. 계속 끊임없이 그냥 이래 막 혼자 공부하면 안 돼. 좀 한 8월달 중에 2세트나 3세트 정도 쳐봐. 토일 정도에 한 번씩 쳐보라니까. 쳐가지고 쳐봐야 됩니다. 그래야 압니다. 제발 부탁인데 알아야 돼. 30점 나오더라도 쳐보긴 쳐봐야 돼. 지금 한 30점은 좀 무리고 한 40점대만 나오면은 해볼 만한데, 지금 30 나온다 하면 조금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다. 니는 좀 많이 했다. 다른 과목도 그래 나오나? 아, 너는 그래 안전거이다 그러면 잘했다. 중계도 70몇 점 나오고 이러면 뭐 다 잘한다. 그죠? 잘했다. 어쨌든 그 마지막까지 고삐를 잘 허락할게네. 그래 보시고. 자, 그러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2번에 우리가 5번 같은 지문은 그죠? 상당히 중요한 문맥입니다. 주택 외만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일표를 명시하지, 주택은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등록까지 그 수수료 요일표를 내줍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 걸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외자 빠졌만 상황 급반전이 돼. 그거 조심하시고. 4번 옳은 것은,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아야 한다. 맞나? 틀리죠? 자주 나선 지문인데, 사무소 관할 시도하고 대상물 관할 시도가 다른 경우는 뭐고? 사무소 관할 시도입니다. 2번 개공사가 전력을 다해 중개행위를 한 때는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안 되죠. 우리 참 보수가 안타까운 게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습니다. 중개를 완성했는 대가입니다. 그러면 4번에 2번 같은 경우에도 가볍게 한번 보면은, 중개 보수는 뭐예요? 중개를 완성했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중개를 완성했는 것에 대한 대가지 노력에 대한 대가 아닙니다. 그죠? 완성에 대한 대가. 완성이 뭐예요? 거래계약서 작성. 그죠? 완성에 대한 대가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입니다. 3번 개공사가 거래를 성사시켰으나 매도인의 잘못으로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 개공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맞나? 틀리죠? 즉 의뢰인 잘못인 경우는 청구권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그 지문 땡기는 거야. 대상물, 건축물,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초가 밑에서 이상일 겁니다. 면적이 2분 이하가 아니고 미만. 이건 4번에 4번 이 케이스입니다. 소위 말하면 주상복합 건물. 그죠? 소위 말해서 겸용주택입니다. 주상복합 건물, 겸용주택은 뭐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거의 면적이 뭐예요? 2분의 1 이상. 주거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그죠? 그리고 주거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입니다. 주거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주거는 2분의 1 미만입니다. 주거의 면적 2분의 1 이상은 뭐단 말이에요? 이건 주택에 준한 보수고, 주거의 면적 2분의 1 미만은 우리가 주택외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주거의 면적 2분의 1 이상, 주거의 면적 2분의 1 미만입니다. 이걸 이론적으로도 간혹 묻지만도 계산 문제 알제. 그자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다. 주거의 면적이 510이다. 이건 주택으로 하면 되고, 주거의 면적이 490이다. 이건 주택인데, 더 악날 빤줄이 뭘 뺏긴지 아나? 총 면적이 1000이잖아. 주거의 면적이 500이다. 사람도 한번 테스트한다니까. 그러니까 주택으로 받아라, 주택외로 받아라. 주택은 당연하죠. 이상이니까. 그 악날 빤줄도 가능이 있습니다. 그건 나옵니다. 출제하는 분들도 아주 불쾌합니다. 그죠?
나이 40, 50 밑자 깔아놓고 산수 가리키. 1000인데 500이면 야가 이상으로 보나 초가 보나 그것밖에 안 됐다. 그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번 어떻게 알겠죠? 2분의 1 초과가 아니고 이상, 2분의 1 이하가 아니고 미만 그래야 맞습니다. 5번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동일한 기회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매도인이 임차인이 된 경우 임대차에 대한 중개 보수는 뭐다? 청구할 수가 없다. 맞나?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이죠. 다음 172페이지. 오늘 계산 문제까지 못 보겠네. 그냥 이론 좀 더 보고 마칠게요. 5, 6, 7, 8, 9 5개 중에 한 2개 정도 풀고 마치겠습니다. 풀어오신 분 중에 뭐 야야 이건 조금 좀 그렇더라 없어? 5번? 5번 보고 잘 됐네. 그럼 자, 틀린 것은 봅시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등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행위가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맞나? 훌륭하게 맞지, 그죠? 했잖아. 위법에 대한 제재를 부여받지.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니까 보수 청구권은 그대로 가겠지, 그죠? 두 번째, 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훌륭하지? 이것도 보면 우리가 했잖아. 수업 중에도 개공이 강력하게 우리 국토부 요청해도 국토부에서 안 받았다 했잖아. 그죠? 최소한 안 되면 했잖아요. 계약 시의 2분의 1 정도, 잔금 시 2분의 1 정도 받게달라 해도 그것마저도 인정 안 하고 옥수로 불이하게 스스로 합의해라 했잖아. 합의가 안 됐을 경우는 뭐다? 잔금식 했잖아. 뭐지? 계약 이행 완료한 그 말입니다. 계약 이행, 그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다. 그게 잔금 아이가 잔금. 결국 5번에 2번 같은 케이스는 보수 지급 시기입니다. 자, 보수 원칙은 뭐다? 약정 또는 합의입니다. 원칙은 뭐다? 약정 또는 합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단 말이요? 약정이 없잖아. 합의가 없는 경우는 뭐다? 잔금시단 말이야. 잔금시. 합의가 없는 경우는 뭐다? 잔금시입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뭐다? 잔금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잔금시입니다. 잔금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뭐다? 잔금시입니다. 3번 개공사의 중개행위가 중개 완성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면 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 맞나? 응? 아니 중개행위가 중개 완성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면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나? 응? 그렇죠. 이건 뭐 원인이 없이 원인이 아니라도 뭡니까? 계약만 체결하고 완성만 되면 뭐다? 다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 계약 서면 결정적인 기여를 해도 되고 또 실비도 받을 수 있고 그 유일한 원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교환의 경우 교환 대상물 중 거래금이 큰 자에 동그란 쳐놓으시고 맞고, 공동중개는 합의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합의가 없다면 자신의 의뢰인으로부터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맞지? 그죠? 쌍방 이렇게 공동중개 이 말이지. 내가 매도인 같고 보라가 매수이다. 원래는 서로 뭐다 이렇게 합의로 해서 하면 되는데 합의가 없을 경우는 뭐다? 나는 내 의뢰인 또 저쪽 의뢰인한테만 각자 보수받으면 끝이다 이 말이야. 공동중개는 그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9번 보고 그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9번 보고 자, 이 법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 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이내의 한도의 시도의 조례에 따른다. 맞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 가르쳐줄게. 9번에 1번을 보면서 이걸 한번 갑자기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싶다. 이 책에 없는데 우리가 주택의 저당권 설정 그리고 토지의 저당권 설정은 보수 요율을 어떻게 적용하겠노? 붙잡고 협의가 야 0.9가 받겠네 그러면. 자 설정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주택인 경우는 뭐다 0.8 임대차란 말이야. 0.8 범위 내에서 뭐다 시도 조례고, 토지는 주택이가 주택외가 주택외 이건 주택외는 뭐다 0.9 그대 갑니다. 0.9% 버리니까 뭐다 약정 간다. 우리 주택외는 뭐라 했노? 아까시라 했구나 그죠? 여기 있네 그냥 있잖아. 주택외는 뭐다 0.9% 약정이니까 설정도 마찬가지로 여기 임대차도 똑같이 0.9니까 마찬가지로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외잖아. 저 설정도 0.9까지 약정을 갑니다. 그렇지 당연히 없이 주택외가 주실 때도 아니죠. 만약에 그 저당권 설정 같은 거 하잖아요. 설정 금액이 5억이다. 그 설정 자체도 중개 개입되잖아요. 맞잖아. 중개 대상물이니까 설정도 중개 개입되잖아. 그러면 그 5억을 보다 0.9의 시도 조례인지 0.8 시도인지 근데 0.8은 주택은.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외니까 뭐다 설정했는 금액이 3억이다. 그 3억은 0.9가 다 때린다 이 말. 0.9까지 범위 내에서 뭐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잖아. 저당권 자체가 중개 대상물 되는 권리니까. 아니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 금액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등기부에 기표되는 게 아니고 금액 자체가 은행에 만약에 뭐다 그 5억을 저당권을 설정을 알선해주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 5억에 대한 수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게 이제 저당권 설정에 대한 보수 아이가. 그건 어느에 대한 걸로 보수를 받느냐? 주택은 뭐다?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걸 봐가지고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고, 주택외 같은 경우 뭐다? 어차피 임대차가 전부 다가 원래 설정은 임대차에 준하는 보수를 받거든. 근데 주택외 같은 경우는 뭐다? 어차피 임대차가 자체가 0.9까지 다 받으니까 저당권 설정도 뭐다? 0.9% 범위 내에서 약정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좋은 건 알았지? 그렇지 누나야. 어차피 저당권 자체가 중개 개입이라는 거니까 그 저당권 설정 자체가 중개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내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 내면은 토지 같은 경우는 뭐다 좀 여러분 임대차 생겨가지고 0.8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토지는 주택이니까 어차피 이거 똑같이 0.9 이거 다 간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걸로 기준 보수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별도의 그렇지 별도의 전용 면적이 별도 나와 있고 그렇잖아. 그건 별도에 나와 있는 경우는 뭐다 그건 그거에 따른 것이 우리가 거기다 예외로 대통령으로 별도로 넣는 거 아이가. 원래는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 외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70점을 하면 그건 뭐다 85점부터 이하니까 되는 것이고 90점은 뭐다 0점 그대로 딱 하면 돼 그대로. 그 말입니다. 오케이? 됐잖아. 만약에 그걸 내고 싶으면 뭐다 그 면적 요율을 적어주겠지. 그래 그걸로 따라서 이러면 답을 하면 되나 그죠? 그래 보면 되나. 됐고 2번 아파트의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에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맞죠 그죠? 이게 기납입금하고 우리가 계약금하고 다 포함되는 거지. 중도금과 이게 만약에 총 분양대금 가면 틀리다 하겠네. 총대금은 있겠지. 분양자 들어가면 틀리죠. 분양대금 플러스 프리미엄이 아니고 그 야는 이어서 땡기는 게 집단은 뭐고 그러니까 냈는 금액의 총대금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 맞는 말이란 말이야. 냈는 금액 맞잖아. 냈는 금액에 대해서 다 하잖아. 프리미엄 카페가 그죠? 그 말이잖아. 세 번째 교환 계약인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큰 거 맞는 말이고,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은 뭐다? 주택 맞죠? 이거 나오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에 재래식 시장 아파트 전용 수혜식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는 뭐다? 10,000분의 5다 맞지 그죠?
근데 임마가 임대차인데 1.5 가면 틀리냐? 1.4 해야죠. 9번 5번 틀렸는데 마무리하면 제가 좀 이겁니다. 자, 원래는 오피스텔이 그죠? 원래는 오피스텔이 뭐예요? 주택외입니다. 원래는 주택외입니다. 원래는 주택외인데 그자 단 뭡니까? 단 그자 전용 면적 그자 전용 면적 그자 85제곱미터 이하의 뭐다? 입식 부엌 그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입식 부엌이 설치된 요때는 뭐단 말이요? 매매나 교환은 얼마? 0.5% 그자 임대차는 얼마? 0.4% 이내의 요율로 묶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임대차는 뭐다? 0.4. 내가 이걸 또 왜 교환도 적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이 교환을 물어보게 모르더라 할게니까. 매매하고 임대차만 적어놓으니까 교환은 무조건 매매하고 같은 돈꼴을 보면 돼. 소유권 넘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매매하고 같은 걸 보면 돼 그죠? 교환은. 그래서 이게 0.5가 아니고 0.4입니다. 그래서 5번에 틀린 거예요. 다음 주 오면은 김강사 보수 계산 좀 풀어보라 하시죠. 이거 풀고, 이거 풀어봐야 되는데 보수 몇 개 풀고, 그자. 그러고 우리는 뭐다? 다음 주에 법령 끝입니다. 협회. 가볍게. 다음 주에 뭐 협회 끝나고, 뭐 나왔노? 처분. 얘가 2시간, 이거는 딱 맞게 되겠네. 보통은 좀 빨리 나가. 이거는 다음 주에 법령이 딱 맞게 끝나겠네. 제재가 남았으니까. 제재하고 다음 주에 협회. 토상권고 3개 남았습니다. 고래 일단 보시면 깔끔하게 무료. 다음 주 법령 끝납니다. 법령 끝나니까 그까지 그래 보라 좀 풀어와요. 법령 끝까지 좀 풀어오시면 됩니다. 보래 보시고 무더위에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좀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도 막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면 되니까 너무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보래 보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